첫 번째 사건은 제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금 이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요. 저희는 이 제보자분과 직접 어제부터 연결이 돼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보자분의 주장으로 구성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제보자가 중학생 시절에 얘기를 하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20여 년 전이고요. 그 당시가 1990년도대 후반,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반년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집 안에는 피해자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모녀끼리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피해자는 어머니 때문에 좀 상당히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전교 1등을 하지 못하거나 100점을 받지 못하면 항상 매를 들었다고 하고요. 방과 후에 친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가 내가 사실 만나는 남자가 있다. 이런 충격 사실을 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그 상대 남성이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의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자, 딸의 학교 국어 선생하고 외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테니스 동호회에서 두 사람 만났다고 하고요. 딸한테 이미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 데리고 데이트도 했다라고 하고 물론 이 국어 선생님도 유부남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둘이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늘만이 허락한 뭐 그런 가사도 있긴 한데 우리 사랑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게 했다라고 딸한테 얘기를 했고 딸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엄마가 좀 괴롭혔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하고요. 이 대담해진 이 남자 교사 집까지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아휴, 참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중학교 국어 교사 더 끔찍한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에는 팔뚝을 만지면서 이런 스킨십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제일 이제 시작을 심하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날 앉아있는데 뒤에 와서 껴안으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뭐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엄마 안 볼 때. 자, 피해자가 지금도 그 20년 전에 그 사건, 그 상황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 언급, 일부러 피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선생이라는 사람 뭘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은 사실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수사 내용이 아닌데 당시에 해당 교사가 그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을 했다고 제보를 하셨는데요. 당시 그 엄마하고 교사하고 불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이제 그 방에서 돌아왔는데 그 피해자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안방에서 자기 엄마 즉 불륜을 하다가 남성 혼자서 속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당시 그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보자한테 나오더니 입맞춤을 하거나 또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도 엄마가 안 볼 때는 강제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맞다고 한다면은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렇게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와 불륜 행각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성추행까지 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피해자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성추행을 엄마의 남자친구나 의붓 아버지로부터 당했을 때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아버지와 싸움이 날까 봐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 피해자께서는 그래서 아저씨가
성추행한 걸 얘기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아저씨하고 우리 엄마가 헤어질 텐데 헤어지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이 헤어지면 엄마는 그 히스테리나 이런 걸 또 나한테 풀 거고 나는 학대를 당할 거니까 차라리 둘이 그냥 만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말이죠. 이 제보자가 처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글을 읽고 난 사람,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다 소설 쓰고 있네 였다는 겁니다. 자,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는 나만 참으면 된다. 엄마랑 엮이기 싫으니까 그래 니들끼리 잘 놀아라. 제발 나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심정으로 끔찍한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여동생도 그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이 6, 7년쯤 전에 친할머니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이 피해자에게 혹시 예전에 그 선생님이 언니에게 무슨 짓 했었냐, 나도 당했다 이렇게 털어놨던 거죠. 그 사건 당시에 여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쯤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여동생이 그 엄마랑 그 국어교사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사가 잠옷 소매 사이로 손을 넣어서는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동생이 깜짝 놀라니까 슬그머니 손을 뺐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중학생 언니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여동생도 그 작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한참 뒤에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악몽, 불길한 그 느낌, 냄새, 촉감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과거 이 국어 교사였다는 이 사람, 자,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지난달 이 피해자분, 제보자는 20년 전 중학교 교사,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상처를 줬다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누구신지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상처가 있다면은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도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절 모를 리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에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으시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렇게 전화를 하구나. 네가 이렇게 전화를 해. 자, 신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연히 그 피해자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었는데 그 20년 지나도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부산의 한 신학교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니까 한 교회 장로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협회 회장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는 그 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주님이 허락한 사랑, 이거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륜을 하면서 성추행까지 했더니 작자가 어떻게 직책을 다 갖고 있냐. 그래서 이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밝히면서 전화를 하니까 잠시 침묵을 하더니 그 교수가요.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구나.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수가 잘못을 반성도 하고 자기가 가졌던 직책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랬 것으로 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이 신학 교수는 그걸 다 박차버린 거죠. 자, 피해자가 원한 거는 진정 어린 사과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니, 교수도 되시고 TV에도 나오시던데? 나 깜짝 놀랐네. 제 입에다가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니 만진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네 입에다가 흘렸다고? 내가 나한테만 그랬으면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냥 나 혼자만 그 기억 안고 살면 되니까. 뭐? 내 동생은 그때 12살, 13살이었어. 그거 있잖아. 내가
그게 네가 성이라는 걸 갖다 붙인다는 자체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세요? 당한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 장면과 그 냄새와 그 날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커서 만나서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점점 내 손길을 피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서 대한 게 아니었어. 대한 게 아니겠지. 그냥 엄마랑 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흥분이 안 가라앉았나 보지. 아니에요? 힘들구나 지금 내가. 저는 늘 힘들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소장님. 네. 참 쉽지 않네요. 일단은 그런 일이 있어. 저희가 이제 뭐 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뭐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짐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진짜로 이 피해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를 성이라는 입에다가 무엇을 넣었고 그것을 성이라는 거에 이 갖다 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다는 건 지금 이분이 인정을 하신 걸로 지금 이 녹취 파일로 들으면 그런 일은 있었다라는 것들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뭐 아이가 귀여워서 뭐 그냥 얼굴을 좀 갖다 댔다는 건지 뭔지 저도 이제 그 성이라는 거하고 연결한 너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신학교 교수는 지금 그 엄마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학생을 성추한 적은 결코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녹취를 한 20분짜리인데요. 저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이다.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달고서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반론도 받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통화 녹취 긴 풀 버전을 다 듣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너 20년 전에 너 나한테 뭐 했어? 너 나한테 이랬지? 아니란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욕하죠. 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예. 이 남성은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힘들다.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뭐 사실 전체를 보면 그게 이제 그 개연성 있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성년자 때 어떤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강제추행, 성추행죄는 한 10년 정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를 봤을 때 20년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추행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게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요. 또 민사도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 장로님이에요. 그런 일을 실제 안 하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사자분이 나온 그 기독교 방송에서의 모습도 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글도 쓰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지친 우리에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우리를 먹이실 주님을 만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이죠. 아니시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